설렘 반 그리고 짜증난 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가겠죠. 토익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3가지는 학교 다닐 때 주변 학우들이랑 술 먹는 것도 정말 많이 했고, 기사 공부를 할 때 법률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날씨도 점점 시원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장마라서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장마에 영향을 받는 지방들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이 왔고 개강도 했으니까 아마 대학교는 막 북적북적하겠죠. 한동안 학교에 방학이라고 사람이 없었지만 개강한 시점부터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엄청 북적북적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학생들은 아마 설렘 반 그리고 짜증난 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가겠죠. 근데 진짜 대학이라는 곳은 정말로 약간 열정과 젊음과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것 같아서, 저는 학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는 진짜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연구실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거의 1년 동안 지냈는데, 딱 개강한 그 첫째 주는 진짜 웃음소리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면서 저도 나름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모든 대학교에서는 다 그러고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학생이신데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토익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저희 연구실에 다니던 선배들도 토익 공부를 하는 걸 전 봤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왔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제 나름대로의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총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중에서 딱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만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잡기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게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의 날짜와 같은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뭐 과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팀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이런 등등등의 작고 큰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한 사건들 사이에서 신입생이라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2학년이신 분들부터는 아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충 다 감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며칠째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점수를 잡을 건지,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을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한 번쯤이라도 내가 시험을 볼 날짜와 내가 목표로 한 점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개강을 했지만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간은 아침 시간으로 정했어요. 아침에는 다들 좀 약간 주무시거나 아니면 준비하신다 바쁘신데, 저는 약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러한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녁 시간에 하시고요. 만약에 아침잠이 좀 적으신 분들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좀 약간 하루를 길게 보내시는 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데 정말 좋은데, 자기만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면 정말 좋지만 변수가 생겨서 어떤 상황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런 거는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서 1번과 연장한 상태에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몇 시간 공부할지를 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시고, 내가 정한 시간에는 그 어떠한 방해물로부터 떨어지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학이라면 그런 게 좀 적겠지만, 개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학우분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사이에서 연락 같은 거 많이 올 거고 약속 같은 것도 많을 건데, 나를 위한 공부 시간을 꼭 확보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선정입니다. 책에 대해서는 제가 총 4가지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휘장입니다. 어휘장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복화책 아무거나 보시는데, 이거를 막 쓰고 외우고 시험 치고 이런 단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는 그 하나의 단어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세요. 눈으로 많이 읽고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단어를 좀 약간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외우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단어를 한번 쭉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단어 공부할 때는 꼭 문장이랑 같이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력 책입니다. RC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등하교 시간이나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독해력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세요. 이거는 굳이 엄청난 오래 기간을 쓰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RC 문제를 푸시는데 정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초반에는 꼭 독해력 책을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해보세요.
독해력 책은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서입니다. 토익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좋아요. 학원을 가시는 게 정말 좋겠지만 학원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인터넷 강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한 공부 시간에는 인터넷 강의를 꼭 들으시고 자투리 시간에 복습을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해커스 강의가 정말 좋거든요. 아니면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플랫폼의 학원을 꼭 선정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학원을 가셔도 정말 좋긴 한데 학원을 가서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학원은 정말 좋지만 학원에 가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제지입니다. 문제지는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토익은 무조건 기출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기출 문제집을 하셔가지고 하루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날은 뭐 복습을 하고 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강을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하루에 문제집을 한 해 풀고 복습을 다 하는 시간은 아마 제 생각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복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 하시면은 학교를 다니신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공부할 시간은 확보되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에서는 뭐 책을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로 내 능력이 올라갔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LC든 RC든 토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내가 문제 풀 수 있는 실력만 올리면 되는 거지 굳이 너무 문제집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한 권이라도 정말 제대로 뗀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 방학에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주변에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진짜 좋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주변 학우들이랑 술 먹는 것도 정말 많이 했고 연구실 내에서도 술자리를 많이 참여했던 편인데 그만큼 많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했던 점수와 목표로 했던 시험까지는 약간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목표를 정말 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약간 인맥 관리는 친구들한테 약간 양해를 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봐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셔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적절한 인맥 관리가 진짜 중요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신 시험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정진을 하시지 너무 많은 인맥 관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맥 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토익 공부를 하실 거면은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전 학교 다닐 때 웬만하면 걸어 다녔었어요. 왜냐면 자취방이랑 학교랑 정말 가까웠었고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공부라는 게 뭐 펜으로 쓰고 공부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수첩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사 공부를 할 때 법률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단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것들, 몰랐던 개념들, 몰랐던 문법들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도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등하교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수업과 수업 시간에 공강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꼭 그 도서관을 활용하셔서 공강 시간에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그 전날 못했던 거 아니면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토익 공부를 할 때 이동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면은 그냥 mp3 파일을 틀어놓고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귀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들으면서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냥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은데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듣는 게 정말 효율이 좋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 그런 자투리 시간에 그냥 약간 짬을 잘 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투리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서 엄청 큰 시간을 만드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투리 시간이라고 할 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5분 또는 10분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잘 쪼개서 뭔가 부족한 걸 하나라도 하신다면은 그 자투리 시간에 단어 하나더만 외워도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더 보람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어휘력과 독해력과 듣기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 공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진짜 많이 외우시고 문장을 많이 보시면서 독해 많이 하시고 mp3 많이 들으시면서 듣기도 많이 하세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특별한 스킬은 없고요. 그런 노출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익숙해지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맥북이 드디어 왔습니다. 조만간에는 맥북을 언박싱하고 맥북을 사는 데 있어서 저만의 생각, 맥북을 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할 거예요. 저만의 스타일로 잘 요약해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기가 시작했고 대학생이신데 이제 토익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저만의 팁을 좀 약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잘 선정하셔가지고 목표 점수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구독자님들이 너무 늘어나고 계셔서, 그리고 저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냥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냥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지만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하루하루 좀 약간 열심히 산다면은 진짜 언젠가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캐릭터 누르면은 바로 구독되니까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